부동산 계약 파기예약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실책, 변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거래가 파기된다면 부동산 계약 파기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상가, 주택, 건물의 경우 액수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10%는 계약금으로 납입하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단순 변심과 같은 단순한 사유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요구된다고 하였는데요. 매도인이 거래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매수인은 지급했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5 65조에서는 해약금 해제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해 두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계약금이 지급된 때까지만 일방적인 해제가 허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후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였죠. 부동산 계약 파기예약금은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잔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협의한 내용에 따라 배상액이 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살펴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손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 해당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죠. 만약 부동산 계약 파기예약금이 과도할 경우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보상금액, 계약 내용, 채무자와 채권자의 지위, 두 사람 사이의 거래 관행, 손실 범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감액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가 씨는 5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요. 가 씨가 원하던 위치에 있는 매물이었기 때문에 계약금 5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매도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였는데요.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 씨에게 지급하면 계약 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만 위와 같은 해제가 가능하고 만약 가 씨가 중도금까지 납입하였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해제를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부동산 계약 파기예약금을 설정해 두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확인하면 마 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매수인 나 씨와 계약하였다고 하는데요.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납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 씨가 계속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마 씨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나 씨는 아직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법정 공방을 다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매수인 나 씨는 마 씨에게 계약금의 2배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시 부동산 계약 파기예약금에 대한 부분을 기재해 두어야 하는데요. 그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내용 증명을 보내 중도금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법적 조치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중도금 지급 이후 잔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부동산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시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날림공사, 부실공사, 고지 없이 설계를 변경한 경우 등과 같은 하자를 확인한 경우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응 씨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문제가 생겨 부동산 계약 파기예약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응 씨는 계약금 1억 원 중 일부인 5천만 원만 지급하여 이것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부 지급한 금액이 아닌 처음 약정한 계약금을 전액 지급해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는데요. 명확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송의 경우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사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위약금의 22%를 생물로 원천 징수하여 관할기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 위약금을 지급받은 매수자는 해당 금액이 기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할 때 특약조항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사법부의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대화 내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여 증명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사전에 기준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부동산 관련 소송은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구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L은 많은 부동산 소송을 다루었기 때문에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전문 변호사에게 비대면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